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내버려뒀던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 봅시다. 자, 여기 calculator demo4.java라고 하는 요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패키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org.opentutorials.javatutorials.object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클래스가 소속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바로 요 파일이 우리가 사용한 그 방금 보셨던 그 소스 코드의 소스 코드인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는 잘렸을 겁니다. 자,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calculator demo4.java라는 파일이 자신의 컴퓨터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자,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고 있는 어떤 색이 좋을까요? 이 색이 낫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입니다. 즉, 저는 java tutorial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서 이클립스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si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죠. 자, 이 디렉토리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는 소스 코드들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오브젝트까지가 바로 calculator demo4.java라고 하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자, 이 디렉토리의 이 구조와 여기에 있는 패키지의 이름이 중간에 있는 이러한 기호들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패키지라는 것은 일종의 디렉토리의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패키지가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calculator demo4.java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 sic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속해 있는 디렉토리가 만약에 org opentutorials java tutorials가 아니라 뭐 com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오브젝트 라는 디렉토리 밑에의 calculator demo4.java라는 파일이 존재한다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calculator demo4.java라고 하더라도 이 sic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패키지, 자, org opentutorials java tutorials packages.example1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소스 코드들을 봅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은 자,
패키지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OIG 오픈 튜토리얼스, 자바 튜토리얼스, 패키지스 example.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거는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이죠.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점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패키지의 이름은 그 패키지를 만드는, 그 클래스를 만드는 조직이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 그것은 중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예, 같은 조직 안에서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이 조직과 조직이 다른 조직이 엄한 회사에 또는 엄한 조직의 도메인을 쓴다면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의 이름을 쓰면 예, 중복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패키지에 있는 a.java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은 별게 없고 딱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java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열었었던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클래스 a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컴파일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패키지를 다른 패키지에 속해 있는 example2라는 패키지에 속해 있는 b.java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방금 보셨던 내용과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일단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발생하는 에러냐면 현재 클래스 B가 속해 있는 패키지는 쭉 와서 example2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클래스 A는 현재 자, example2로 끝나는 이 패키지 안에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라는 클래스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은 example1이라고 하는 클래스 아니 패키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는 파일을 아니 클래스를 우리가 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로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를 로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패키지에 있는 같은 패키지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로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example1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 있는 a.java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로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import입니다. import. 자, import는 가져온다는 뜻이죠. 뭘 가져오냐? 다른 현재 속해 있는 패키지와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오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점하고 이렇게 별표를 하게 되면 자, example2라고 하는 패키지 example2로 끝나는 바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실수했습니다. 자, example1이죠. 자, example1 안에 속해 있는 저 패키지에 속해 있는 모든 클래스를 로드한다, 가져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example1으로 끝나는 저 패키지에는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나요? 예, 이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었던 에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example1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패키지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대신 지우고 a를 입력하시면 example1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소속되어 있는 a라는 클래스만을 로드하고 b라고 하는 클래스, 자, 이거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죠?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로드하지 않는 겁니다. 예. 모든 클래스를 로드할 때는 이렇게 별표를 써주고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에서 별표는 이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자, example1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가 무엇인가, 또 패키지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가, 또 패키지를 통해서 다른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를 어떻게 로드하는가 와 같이 이 패키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소스 코드를 관리할 때 어떻게 손으로 컴파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